법원 갈 일은 없는 게 좋지만 문정동 법조타운은 항상 열려있지. 살면서 법원과 병원은 갈 일이 없을수록 좋죠. 의사, 변호사 만날 일이 있다는 것은 몸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하는 골칫거리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상권으로서는 병원 앞, 법원 앞이 아주 좋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송사에 휘말리는 사람과 아픈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주변은 항상 붐비기 때문이죠. 그 중에 법원 주변 상권은 법원으로 직접 출근하는 직장 인구도 있지만 관련된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자리 잡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수요자들로 인해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찾은 이곳 문정동 법조타운이죠. 서울 시내 종로 광화문 일대 그리고 강남과 역삼 설릉으로 이어지는 강남 직장가 또 여의도 직장가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성남 판교 부근까지 수도권의 많은 직장가들은 겉에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은 혼잡하고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술 한잔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직장가들 사이에는 미묘하게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종사하는 직업군이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인 것 같은데 여의도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가 많아서 그런지 정형화된 느낌이 있고 가산이나 판교는 IT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지 보다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죠. 강남은 돈 있는 기업 본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유 있는 도도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제 느낌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상권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과 분위기에 따라 좀 더 많은 업종이 따로 있고 가격대도 다르고 매장의 컨셉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법조인이 많은 문정동 지식산업단지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직장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과 법조타운으로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진입하기 전에 먼저 문정역 1, 2번 출구 방면을 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맛집은 몽중원 문정점입니다. 몽중원은 강남, 대치, 방이, 청담, 반포, 안국, 을지로, 공덕, 판교에 지점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소득 수준 높은 직장가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짜장면이 16,000원, 짬뽕이 2만원에 탕수육이 45,000원인 이 고급 브랜드가 문정역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법조타운 방면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넓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2번 출구 앞으로 입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몽중원이 소득 수준 높은 직장가에 주로 입지하는 브랜드였다면 두 번째 맛집부터 여섯 번째 맛집까지는 송파구 문정동 주거 상권의 특징이 엿보이는 매장입니다. 두 번째 맛집은 페러커피 본점인데요. 스스로도 외부에 알려지기로도 초코에 미친 자들이 만든 수제 생초콜릿과 초코를 활용한 음료가 유명합니다. 초콜릿을 시그니처로 하는 외부 집객형 매장인 것에 비해 주거형 입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방송에도 출연하고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홍보하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우리나라 카페 시장에서 특징 있는 초콜릿을 무기로 하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맛집은 묵골 쌈밥 본점입니다. 오리, 제육, 오징어와 낙지를 버무린 볶음이 주 반찬입니다. 유명한 것은 직접 재배한 쌈 채소인데요. 문정 법조단지 가든파이브, 위례 신도시가 밭이었던 시절부터 직접 재배한 채소로 쌈밥을 제공했던 정성 어린 맛집입니다. 본점은 주거단지 중간에 있는데 2호점은 법조단지 직장가 사이에 있어서 여유로운 식사는 본점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진짜배기 명태촌 문정점인데요. 인천 논현동에 본점이 있고 목동, 일산, 파주, 여의도동에 분점이 있는데 주거형 입지와 주거 직장 혼합형 입지를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이템이 코다리찜이나 가오리찜, 생선 모듬찜, 해물탕 같은 종류여서 50, 60대 이상 연령층이 선호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멀지 않은 곳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문정역 1, 2번 출구 방면 상권이 딱 그런 느낌인데 거주 인구가 충분하면서도
직장과 유입이 가능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다리찜은 맛을 낼 수만 있다면 높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맛집은 골목 떡볶이인데요. 이 주변에서 포털 리뷰가 가장 많이 달린 노포 맛집입니다. 메뉴는 떡볶이, 순대, 만두튀김 3개가 전부고요. 삶은 계란도, 순대 내장도, 다른 튀김도 없습니다. 그냥 3개가 다죠. 영업시간도 평일은 3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1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진짜 맛집은 최적화된 메뉴와 시간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맛집이네요. 다음은 플루엣이라는 카페입니다. 검색되는 매장 이름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이기는 한데 외곽에 있는 대형 카페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30대부터 50대 여성층이 대부분인 매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선한 브런치 메뉴를 준비하고 있고 라떼류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지역 소득 수준이 높고 여성층을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할 만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 퀄리티를 높이면서 가격대를 높인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개 맛집들을 둘러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조타운 방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은 거주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대편은 오피스가로 구성되어 있는 문정동의 구획화된 특징이 잘 나타나죠. 자연스럽고 오랫동안 구성된 지역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빠르게 조성된 지역의 느낌이 강합니다. 7번째 맛집은 칠성집 갈매기 문정 본점인데요. 생 갈매기살과 가브리살도 좋지만 대파를 통으로 말아서 만든 대파 통 갈매기살이라는 특징 있는 메뉴가 있어서 유명한 집입니다. 이런 메뉴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다가 고깃집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시도인데요. 꼭 필요한 것만 갖추되 맛은 극대화시킨 메뉴 구성과 성실하게 마케팅하고 있는 것도 맛집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정역 3, 4번 출구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문정역 법조타운의 메인 상가 M스테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이곳과 맞은편 테라타워까지 맛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1층과 지하 1층이 스트리트형 상가 건물로 자리 잡은 경우는 다른 직장가에서 찾기 힘든데요. 문정동 법조타운의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이유가 이 거리 때문입니다. 이 상가에서 찾은 8번째 맛집은 우사기소바인데요. 소바치고는 13,000원대, 비싼 것 같지만 정통 일식풍의 매장 컨셉과 조리 방법으로 수준 높은 소바를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조금 비싸도 퀄리티를 높인 메뉴들이 인기인 것이 이 상권의 특징이었죠. 300개가 넘는 음식점이 밀집한 상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 가게는 흥도식당이라는 돈가스 전문점인데요. 기본 카츠는 10,000원이지만 흑카츠, 히레카츠, 카레 세트가 14,000원대입니다. 이 한 건물에 돈가스를 파는 가게만 3, 4개가 있는데요. 비슷한 메뉴를 10,000원, 12,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1, 2,000원 높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가게에 줄을 서서 먹는 거죠. 가격이 조금 높아도 퀄리티 높은 메뉴를 선택하는 속성이 이 문정동 상권에서 우세한 겁니다. 그걸 빠르게 캐치해야 이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10번째 맛집은 같은 상가 지하 1층 야외에 위치한 이쇼니라는 일본식 라멘 전문점인데요. 골목 떡볶이 다음으로 리뷰가 많이 달린 소문난 맛집입니다. 소유라멘, 시로이멘, 마제라멘, 카리이멘과 규동, 호르몬돈까지 많지 않은 메뉴지만 확실한 개성을 가진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방에서 일본식 라멘 전문점의 경쟁이 치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고 점심 저녁 다 가능한 이 컨셉이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주변 매장들은 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오후에도 손님을 끄는 이 매장의 성실함은 인상적이네요. 11번째 맛집은 플라워 아티장 베이커리입니다. 주요 상권마다 맛있는 베이커리가 하나씩 있는 것은 일반적인데 이렇게 직장인들이 점심 먹는 상가 상권에 제과점이 있는 것은 특이하죠. 그래서인지 고소한 맛과 산미 있는 커피, 디카페인, 아인슈페너와 플랫 화이트 같은 커피 메뉴를 강화해 넣고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특징이 보입니다. 제과점은 원래 주말 매출이 높은데 직장인과 거주민이 동시에 유입되는 평일이 더 붐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수만 있다면 제과점이
직장가에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12번째 매장은 테라타워 지하에 있는 올라 4K인데요. 직장인과 오피스 거주민이 많은 상권 특징상 샐러드 가게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하는 매장입니다. 메뉴 1인분 가격이 만원에서 14,000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낮은 편은 아닌데 조금 비싸도 품질을 높이는 전략은 샐러드에서도 적용되고 있네요. 매일 아침 공수한다는 신선한 야채와 직접 개발한 소스, 스테이크, 연어, 참치, 오리, 쉬림프 같은 선택지가 건강함과 맛을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13번째 맛집은 행복한 순정 감자탕인데요. 전형적인 직장가 해장국 맛집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예약 대기까지 하고 직영 2호점을 오픈할 정도죠. 낮에는 해장국 메뉴로 빠르게 회전하는 전략, 밤에는 뼈찜을 주문할 수 있어 술안주로 가능한데 점심과 저녁에 주문 메뉴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가게네요. 여기서 장지역 쪽으로 한 블록 내려오면 청담초밥 문정점이 보입니다. 문정 법조타운은 고객 연령대가 다른 직장가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산물 업종 비율이 높은데요. 초밥과 참치 매장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청담초밥은 사거리 코너에서 넓은 전면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고 매장이 넓어서 점심이나 저녁 모두 이용하기 좋은 입지에 위치하죠. 상가 내에 위치하는 초밥집은 저녁 회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데 비해 로드숍의 이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청담이라 해서 청담동에 본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맛이 산뜻하고 개운해서 청담이었네요. 오해해도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정한 맛집은 파크하비오 2층의 텐마루 밥상인데요. 1층에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커피빈, 채선당이 입점해 있고 2층에 쿠쿠와 텐마루 밥상이 있어서 외식으로 알려지기 좋은 입지입니다. 텐마루 밥상은 평일 25,000원, 주말 28,000원 하는 한정식 집인데요. 보쌈 고기에 볶음, 생선구이, 잡채, 각종 나물, 김치, 찌개와 계란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문정역 상권은 한식 뷔페가 많기도 하고 장사도 잘 되는데 그런 특징이 텐마루 밥상에서도 잘 나타나네요. 오늘은 문정역 법조타운을 둘러봤습니다. 주거 상권 성격도 있고 오피스가 상권 성격도 있었는데 각 구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고요. 물가는 높은 편이었는데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이 더 중요한 것 같은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잘 나가는 맛집들은 12,000원에서 14,000원대 비싸지만 품질 좋은 식사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죠. 법조타운 방면은 일반적인 직장가 상권보다 외식업이 훨씬 발달해 있었는데 밀집도가 높다 보니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무기를 가진 매장들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어디든 경쟁이 다 치열하지만 문정동 법조타운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진 지역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오피스 인구와 배우 주거 인구, 일 때문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외부 유입 고객 수요가 기회라면 상권 규모에 비해 몇백 개가 밀집해서 높은 경쟁 강도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매장 운영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권에서 누가 살아남고 어떤 매장은 사라지게 될지 주시해 보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